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동양밀수사 제8강입니다. 이 제8강도 역시 다른 강의들하고 똑같이 1차 시, 2차 시, 3차 시 세 번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8강 제1차 시는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미술 세 번째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조의 불교 미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조 시대의 나머지 불교 미술의 대표적인 예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1차 시를 통해서 그 8강의 제1차 시를 통해서 위진남북조 시대 불교 미술은 대충 끝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강의 제2차 시는 위진남북조 시대 미술 네 번째인데 그 고분출토 미술에 대해서 남조 고분출토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강의 제3차 시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진남 북조 시대 미술 제 5번째 강의가 되고요. 그 5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북조 시대의 고분, 특히 이제 북위 평성 지역에 그 출토된 북위 평성 지역하고 이제 북제 시대 때 나온 각종 그 벽화 고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진남 북조 시대는 이제 8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9강부터는 이제 다시 통일의 시대가 되는 수대와 당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3차시까지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의 불교 중에서 북조의 그 여러 가지 특히 북위 시대에 만들어진 그 석굴사원들에 대해서 지난번 7강 때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남조의 불교 미술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북조 미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북위에서 5세기 후반에 그 북위의 한화 정책을 하면서 호복 대신 이제 중국식 한식 복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상도 그래서 중국식 복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중국식 복장으로 바뀌게 된 게 언제인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이 남조 지역에서는 이제 그 강소성의 공망산 같은데 이제 그 마의 석불군 같은 그런 이제 석굴은 아니지만 마애불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강소성 공망산에 있기 때문에 불교가 아마 후 한 대 정도의 강소성 지역에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본격 공망산을 제외하고 다른 유물들 중에서는 그렇게 불교적인 색채가 있는 유물들은 별로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서진시대까지 한 2세기에서 3세기 후반 또는 좀 더 늦으면 4세기까지는 그 신정호라고 하는 독특한 기형이 나오면서 그 여러 가지 신들과 함께 불상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3세기 후반에 이제 고분으로 추정이 되는 강소성 남경 우화대구 장강총 오호묘에서 이제 출토가 된 청자 철회 첩화문 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청자라고 하는 거, 청자의 철회, 그 철분의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첩화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붙여서 그 흙을 갖다가 따로 판에다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붙이는 기법이 첩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철회 기법하고 첩화문 기법으로 장식을 한 호인데요. 이 첩화문 기법으로 장식이 된 부분이 이제 불좌상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분의 연대로 볼 때 3세기 후반 정도의 유물로 생각이 되고요. 이 4세기 정도까지, 4세기까지는 불교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불상 같은 것들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요. 기록에는 뭐 불교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유물로서 불교 이렇게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절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런 도자기에 나오는 예들이 이제 그 비교적 이른 그 남조 지역의 불교 미술하고 관련된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격적인 불상은 조금 더 늦게 5세기 돼야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남조라고 하는 거는 남경, 그 당시 이름은 건강이라 그랬는데 남경을 수도로 해서 그 건강과 남경이 같은 도시죠. 건강을 수도로 해서 이제 그 송제, 양진이라고 하는 4개의 왕조가 이어졌다 그랬어요. 송제, 동진 다음에 이제 송제, 양, 진으로 이제 그 들어가서 이 진나라 때 북주에서 이제 출발한 수나라가 진을 멸망을 시키고 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로 통일하는 시기가 이제 6세기가 되니까
그 6세기 말 정도 되니까 이제 4세기에서 5세기, 5세기에서 이제 한 6세기 정도까지는 남조가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왕조들이 바뀌는데 이 왕조들의 성씨는 성씨가 이게 송제, 양진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거는 유씨의 나라라서 유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남조의 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송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양나라 때, 양나라에 이제 그 무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무제가 굉장히 불교를 많이 발전을 시켜서요. 무제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이 양무제 때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특히 신라하고 백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양나라 무제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요. 양나라 무제 이전에 송나라나 제나라의 불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불상도 출토해가 좀 적은 편인데 좀 보기 드물게 이제 지금 일본 에이세이 분고 또는 영청 문고라고 하는데 소장이 되어 있는 불상이 지금 왼쪽에 보는 불상이고요. 이게 이제 정면상이고 여기가 정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측면, 그 다음에 여기가 뒷면 되는데요. 후면이 되죠. 왜 후면하고 측면을 이렇게 나오느냐? 이 광배가요, 별도로 만들어서 꽂은 거기 때문에요. 얘를 빼면은 지금 보는 상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들인데, 이제 지금 광배를 조립해 놓은 거고, 왼쪽 거는, 오른쪽 거는 광배가 분리돼서 측면과 후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출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이 뒤쪽의 명문을 보면 여기 이제 그 대좌 부분에 측면과 뒷면 부분에 명문이 남아 있어서 남조 유송 때 그 439년 원가 14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명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적 연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상 보시 이게 이제 지금 남조 지역에서 알려진 비교적 이른 상 중에 하나예요. 이제 보통 지금 송대 그 유송이라는 유씨의 송나라다 해서 유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유송시대에 만들어진 이 상, 이전의 상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거는 금동물로 만들어져 있고 광배가 이제 커다랗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광과 신광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보면은 얼굴은 약간 그 북이 초기 거에서 보는 것처럼 퉁퉁한 얼굴에 그다음에 육개가 높고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통견의 의습을 입고 선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일찍 나오는 게 그 중국의 북조 시대에 만들어지는 또는 5, 16국 시대에 만들어지는 조그만 불상들이 이제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남조의 명문을 갖고 있어서 확실한 남조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은 아직 그 인도식 불상 양식에 더 가깝게 만들어졌고 얼굴도 인도 쪽 양식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중국화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5세기 전반이 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상들 중에서 남조의 불상 중에서 이 중국식 여기 옷고름 가진 거 있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옷고름 표현되어 있는 이 상, 이게 중국식 포의박대식이라고 하는 포의박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 포의 박대가 돼요. 포의 박대라고 하는데 이 포의박대식 그 불상 중국식 옷을 한족에 복장을 한 포의박대식의 그 옷을 입은 가장 이른 예가 현재 기념명상 중에는 남조의 제나라 때 483년 영명 원년의 연대를 가진 그 사천성 출토 불비상이에요. 이 불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석으로 돼 있어서요. 한쪽 면에는 무량수불 입상, 여기 이제 입상이니까 한쪽 면, 그다음에 바른 쪽에는 미륵불 좌상 해가지고 양면에 그 각각 무량수불하고 그다음에 미륵불을 새겼는데요. 조각을 했는데 명문이 이제 밑에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연대가 알려져 있고요.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륵불이라든지 무량수불 다 모두 이 포위박대식의 그 포에 그다음에 이제 옷고름을 맨 그 중국식 복장을 하고 있어서요. 중국식 복장을 한 가장 이른 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5년경에 만들어졌었다고 알려진 그 운강의 대불굴 중에 맨 마지막 16굴이 이제 그 포위박대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연대를 보면 운강이 더 빠르냐 아니면 이제 그 운강의 연대 이 465년에 만들어진 게 16굴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연대 그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먼저 중국식 복장을 채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5세기 후반 정도에는
남조와 북조에서 모두 다 이렇게 중국식 복장, 포위박대식이라고 하는 복장을 이제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남제 복장, 남제 거 중에서 남조 불상들은 여기 이렇게 상현좌라고 하는 이 상현좌라고 불러서요. 상현좌. 그 치마가 그 대좌 위를 갖다 쭉 덮고 대자를 이렇게 덮으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들을 보여주는데 옷주름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요. 약간 삐치긴 하는데 북위에서 보이던 것처럼 이렇게 삐죽하는 거는 좀 없고 남조 불상은 훨씬 더 부드럽고 단아한 형태를 보여줘서요. 북조 불상하고는 양식적으로 얼굴 모양만 해도 훨씬 더 이렇게 귀엽고 동글동글한 양식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같은 시기에 북조 불상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우아한 그런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천성 무연에서 출토돼서 현재 사천성 박물관에 있고요. 전체 높이는 118cm, 그 다음에 이제 폭은 50c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구 한 명의 스님이 석현숭이라고 하는 스님이 발언을 해서 만드는 상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미륵이 이제 그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보살이 아니라 불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남조 쪽에서 처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조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왜 북량석탑 이런 데 보면은 미륵이 불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보살로 만들어진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남조 쪽에서는 이미 미륵이 이제 그 불상으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이미 그러니까 미륵 항상 이제 부처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무량수불, 이 무량수불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서쪽의 그 정토,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가 이제 무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죽은 사람들이 다 서방의 무량수불의 인도를 받아서 간다고 생각을 해서요. 보통 무량수불을 갖다가 만드는 그 주된 이유는요. 죽은 어머니나 죽은 남편이나 죽은 부인이나 죽은 동생, 죽은 어머니 뭐 등 이렇게 가족 중에 죽은 사람들의 그 왕생 또는 승천 뭐 이런 것들을 그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 무량수를 갖다 죽은 사람의 공덕을 위해서 많이 만들고요. 나중에 이제 무량수불은 이름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미타 같은 건데 무량수하고 아미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미타 부처 신앙의 초기 예들을 이제 5세기 후반에 벌써 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무량수불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옷주름이 별로 거의 그 표현이 안 돼 있고요. 요 수인은 그냥 석가가 하는 수인들하고 거의 같아서 사실 명문이 있지 않으면 이게 무량수불인지 뭔지 알 수는 없어요. 남제에서 만들어진 이 5세기 후반의 이상이 이제 이 옷고름이 표현이 된 가장 이른 예 중에 하나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는 계속 높고요. 이거는 이제 6개가 이렇게 이제 상투처럼 높은데 여기 보면 아직 이렇게 동글동글한 나발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발이 없는 이런 머리를 소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발에 6개가 높고 그다음에 통견에 법의를 입었고 옷주름 2개 다 이렇게 어깨가 덜졌으니까 통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옷고름을 맨 그런 형식, 그 중국식 복장이라고 하는 중국식 복장을 한 그 비교적 이른 기념명이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중국식 복장. 네,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그 사천성에서 출토가 되는데요. 사천성 성도 지역에서 출토가 됐고요. 495년에 기념명이 이 광배의 뒷부분, 이게 앞면이고요. 뒷면인데요. 뒷면에 이제 써 있어서 건무 2년, 남제 건무 2년에 만들어져서 495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옷주름이 단하게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내려오고 옷주름 밑에 치마가 이렇게 이쁘장하게 내려와서 그 상현좌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뒤에 파괴가 됐지만 원래는 보살이 있어서 3존으로 부처님 하나에 보살 1불 2보살의 그 3존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뒷부분에는 교각을 한 미륵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네, 높이는 38cm고요. 최근에 이제 사천성 지역에서 발굴하면서요. 지금 보는 것처럼 기념명의 그 남조시대 때 남제나 아니면 양나라 때 그 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양나라 때 불상들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사천성 성도에 있었던 만불사지예요. 만불사지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출토가 된 석비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앞면, 요게 이제 뒷면으로 돼서 앞면에는 석가의 중앙에 이제 석가 입상이 있고요. 양쪽 옆에 보살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자가 이렇게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다시 보살이 2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 4명에다가 그 다음에 제자가 4명 해서 4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구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는 역사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탑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북방을 다루는 4천왕 중에 하나 북방 다문천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천왕이 있다고 봐야 되죠. 2명의 천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2마리 있고, 그 다음 밑에는 공양을 드리는 사람들, 음악을 바치면서 공양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측면에도 보면은 상들이, 공양인을 비롯해서 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양나라, 이거는 이제 명문에 의해서 523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나라 무제 때 만들어졌는데, 이 양무제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교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원래 불교도가 아니었다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불교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중국의 전륜성왕이다. 아유광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불교적 제왕으로서 불교적 제왕이라는 관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불교적 제왕으로서 아유강 전승들을 갖다가 계속 인도의 아쇼카 왕 있죠? 아쇼카 왕이 남긴 사리탑을 찾았다는 등 또는 아쇼카 왕이 만들었던 불상을 갖다가 바다에서 건져왔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교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남조에서는 제일 안정되고 평안한 시대를 보냈던 시기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양무제 말년은 좀 나쁘긴 했지만 이 양무제 때 굉장히 많은 불사를 했다고 기록에는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이 건강 지역은 건강 남경이라고 하는 데는 수나라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일단 점령을 하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이러는 바람에 양나라 때 유물이 남경에서 나오는 예는 별로 없어요. 지금 나오는 건 다 양나라의 수도하고는 아주 먼 사천성 지역에서 나온 게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보통 인연명이 이런 상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상들이 이제 만불사지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양식은 북이 거하고 많이 비슷한 듯 하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우아하면서 옷주름은 삐죽삐죽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돼서요. 조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조의 불상하고는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조형감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는 이제 부처님의 설법도 같은 것들이 이제 부조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공양인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들이 이 만불사지에서 여러 점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똑같이 불비상인데 앞쪽에는 2명의 보살, 이보살상 또는 쌍보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화대자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현병이라고 부르는 이제 병이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 모든 것이 다 생명의 것이 다 나온다고 하는 현병. 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연화가지가 나와서 보살이 나오는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2개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늘어져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연못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산악도가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여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은 법화경에 나오는 재난구제도 장면이 표현이 된 거고요. 위에는 정토, 서방정토도를 표현한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화신앙이라든지 정토신앙 같은 게 남조에서 상당히 발전했음을 이런 부조들을 통해서 그 조각들, 불교 조각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쉽게도 그 연대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완전히 밀렸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처음 발굴된 당시에는 이렇게 세 조각 정도로 갈라져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붙여서 지금 복원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알 수 없는 도상들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 만불사지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조금 이따가 다음에 보시는 그 아유광상 계통의 상들입니다. 네, 이 6세기의 그 성도 만불사지에서는 이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알광상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식의 불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두 개가 다 6세기의 불상 중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양식이죠. 여기 왜 새롭냐 하면은 그 중국의 6세기 전반에 보면은 6세기 전반이 500년대 초반이니까 정광양식 불상 뭐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북위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양나라 보통령관 불상들 그런 것들하고 그 조금 뒤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완전히 다른 중국식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보이던 그 땅딸막하고 얼굴 둥그렇고 넓적한 그런 못생긴 상들 말고 인체 비교가 완벽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의 표현이 아주 우수하게 되면서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기묘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누가 그 뭐라 그러냐면 드레이퍼기 스타일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뭐 어떠냐 하면 왜 옷에 아니 몸에 그 천을 하나 뒤집어 쓰고 물을 갖다 휙 뒤집어 쓰면은요 그 천이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사실은 옷을 입었는데 그 물에 젖어서 이렇게 다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상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드레이퍼기 스타일이 강조가 그 드레이퍼기는 원래 이 옷주름 양식인데 이 옷주름이 이제 몸을 가리면서 사실은 신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신체가 드러나면서 옷주름이 이렇게 변하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골격이 생기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한쪽 다리는 서 있고 이쪽 다리는 약간 뻗어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쪽은 다리를 두 개를 벌렸죠. 이 벌린 것이 역시 이 주름의 음영과 그 입체감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둘 다 통견이긴 하지만 얘는 U자형으로 옷주름이 계속 똑같이 내려오고요. 얘는 옷주름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따로 이렇게 뭐라지 비대칭으로 내려와서 두 개의 양식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이런 상이 이제 보통 아유광상이라고 알려진 상인데요. 이 상은 아쉽게도 그 아유광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만불사지에서 출토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상도 굉장히 이거는 이제 그 남인도 양식이나 뭐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인도에서 온 양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도에 정확하게 뭐 굽타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굽타 시대에 어느 지역의 양식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인도 불상의 양식을 새로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조형 감각이 다른 불상들이 나오는 게 양나라 연간 6세기 전반에서 중반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6세기 중반 정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건 성도에서 사천선 성도 서안로에서 출토된 상인데요. 여기는 양나라 551년 태청 5년에 만들어진 아유광상이라고 하는 명문이 이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앞면이고 이건 뒷면이에요. 이건 이렇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죠. 48.5cm 정도의 상인데요. 여기 보면 발 부분하고요. 얼굴 부분하고 광배 부분에는 금을 칠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색깔이 원래 붉은색 비슷한 형태의 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배 남은 부분의 뒷면을 보시면 여기는 공양인들을 또 새겨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만불사지에서 출토된 것처럼 옷주름 이렇게 해가지고 U자형으로 반복해서 내려오는 의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렇게 된 의습이라고 하는 옷주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주름 표현 방식은 아유광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아유광상이 이제 양나라 때 기록에 보면은 그
바다에서 둥둥 떠와가지고 광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이 따로 떠왔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양나라의 무제가 이 아유광상을 갖다가 주워다가 장간사에다가 모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간사라고 하는 건 남경에 있는 절이거든요. 그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면서 이 양무제 이런 아유광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유광의 상이 아니라 아유광이 만든 불상이에요. 아유광이 만든 불상. 사람들이 아유광상이라 그러면 아유광의 상이다, 아쇼카의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유광상은 아쇼카가 만들었다고 하는 불상을 말해요. 근데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 시대에 인도 불상 배워보시면 그 아쇼카 때에는 불상이 없었죠. 그리고 무불상 시대가 기원 전후한 시대까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아유광이 불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 아주 후대에 특히 양나라 때 만들어진 그 중국적 전승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양무제가 만들어낸 이 아유광상의 전승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황룡사의 그 금당을 만들 때, 황룡사의 이제 금당 만들 때 불상을 역시 바다에서 온 아유광이 못 만들었다고 하는 금운을 가져와서 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황룡사의 이런 아유광상의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얘기는 이 양나라 연간의 불교 문화의 영향을 신라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예로서 중요합니다. 얼굴까지 남아있는 이런 아유광상은 좀 별로 없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얼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이제 보시면 얼굴에 여기 콧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보면은 머리가 아까 그 남조의 초기 불상들은 이렇게 소발 아무것도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 인도식 그 나발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의 상을 표현한 좀 나발이 좀 특이하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그 나발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콧수염이 있고 이래서 이거는 아마 간다라 불상의 얼굴을 좀 차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서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역식 불상, 서역 양식을 따른 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역은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넓기는 합니다. 하여튼 사천성 지역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역식 불상들이 6세기 중반 정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 남경 지역에는 그거보다 좀 더 빨리 그 6세기 전반 정도부터는 이런 그 서역식의 새로운 불상 양식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서역식 불상 양식이 전해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동남아로부터 오는 승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4세기 5세기 전반이 되죠. 5세기 전반에 이제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법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양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 남경 쪽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현 스님이 인도에서 보고 온 것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나라 무제 때의 그 중요한 거는 양나라 무제가 이제 또 아유광의 탑을 그 남경 근처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두 군데 남경의 장간사 역시 남경의 장간사 수도의 장간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파의 아유광사 그 두 군데에서 그 석가의 진신사리가 모셔졌다고 하는 아유광 탑을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유광 탑을 새로 짓는다, 아유광 상을 만들고 아유광 탑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양나라 무제 때 나오는데요. 아유광 탑과 아유광 상. 근데 아쉽게도 그 장간사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지금도 남경에 가시면 장간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가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그 대보은사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건 이제 송나라 때쯤 제가 아마 한번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이 양나라 때의 유물은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북조 지역에는 석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남조에는 석곡이 없는가? 남조에는 석질 문제인지 뭔 문제인지는 잘 모르는데 석곡이 그렇게 대규모로 크게 남아있는 데는 별로 없고요. 남경 근처에서 조금 시내에서 떨어진 섭산이라는 산 밑에 서화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서화사의 석굴이 남제에서 양나라 때 만들어진 그 남조의 거의 유일한 그 수도 지역에 특히 이제 남경 지역의 거의 유일한 석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제 때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5세기 후반에 창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양나라 때까지 계속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서화사 석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지금 완전히 그 산 자체도 이렇게 좀 작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대불굴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이제 그 중요하다고 알려진
데인데 여기 이제 이 겉에 있는 이 구조물은 나중에 이제 만든 거고요. 여기 좀 석굴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여하튼 이렇게 네모난 방에 네모난 방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런 방에 불상을 갖다가 마애불처럼 그냥 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거는 새로 지은 거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요 안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상이 있죠. 요 상이 오른쪽에 있는 상인데 커다란 얼굴에 그다음에 이제 역시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상현좌가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남조불상 양식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역시 선정인의 좌상을 했고요. 통견의 옷을 입었는데요.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몸체는 남조 때 것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양나라 때 것으로. 역시 이 서화사석불에 나오는 이 상현좌 표현 이런 것들은 백제불상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양무지 때 기록에 보면 뭐 건칠불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돌이나 금속 말고 그 다른 재료로 만든 나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재료로 만든 불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남경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남조 때의 남경의 흔적이 거의 사라지면서 지금 별로 남조 시대의 불교 미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남경 지역에서 발굴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금동불 상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오긴 했는데요. 상태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북조 쪽에 비하면 일단 상의 숫자나 규모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남조 중국 미술사 같은 책을 읽어보면 남조 불상이 항상 중국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의 연구 자료나 최근의 연구 경향은 북조는 북조대로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고 서로 문화적 교류를 하긴 했지만 남조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남조의 영향을 북조가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남조의 불상을 간단하게 마쳤고요. 이제 다른 남은 것들은 이제 북위 시대 이후에 이제 나오는 북조 지역의 불교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조의 남은 왕조는 동위와 그 다음에 이제 서위가 있죠. 그 다음에 동위와 서위로 북위가 갈라졌다 그랬죠. 그리고 동위가 이제 북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위가 북주가 됐죠. 그래서 이 네 왕조의 북주가 돼요. 이 네 왕조 시기에 유물이 굉장히 많은데 동위와 북제의 수도는 업성이라고 하는 데에 있었어요. 하북성 업성에 있었고 서위와 북주의 수도는 서안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양에서 이제 서안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서안과 업과 그 다음에 이제 낙양 지역에 유물이 많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가면 뭐 중국에 많이 답사를 가면 산서성 이제 북위의 수도가 대동에 있었죠. 산서성이잖아요. 산서성 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동위와 북제 하북성에 있죠. 하북성에 있는 업성박물관도 새로 지었다 그러는데 저도 업성은 최근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업성박물관을 새로 지었고 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산동성 청주, 용사지 뭐 이런 데에서 한번 불상을 발굴하면 몇백 개가 나옵니다. 몇백 개가. 지금 보시고 있는 게 96년에 출토가 된 산동성 청주의 용흥사지라고 하는 데서 나온 석불상이에요. 이만큼이 다 나왔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얼만큼 나왔는지도 모를 만큼 나왔고요. 심지어는 90년대에 중국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 또는 서양 사람들한테 이 불상을 몰래 팔았어요. 숫자를 카운트도 안 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비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갖다 팔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 전역에 가면 이 용사지 양식의 불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는 이거에 대한 가짜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정말 머리가 아프긴 한데요. 여하튼 이 용사지의 경우에 용사지는 정말 96년에 출토가 되면서 중국 불교 미술 연구를 이렇게 막 확 뒤흔들어 놓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사지에서는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에서 북위부터 동위, 북제 시대에 정말 많은
많은 몇백 개의 그 불상이 나왔는데요. 개수를 세기가 되게 애매한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요게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파편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여튼 몇백 개의 그 불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고요. 시대는 북위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제일 많은 거는 동위에서 북지에 연간 6세기 중반 후반 연대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사지에서 나온 불상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채색이 잘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가 동이시대로 내려오면서 북위에서 이렇게 고졸하고 약간 삐죽삐죽한 그런 양식들이 동이시대가 되면은 남조 양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약간 동글동글한 양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양식의 변화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제시대 들어가면은 완전히 또 아까 남조에서 새로운 양식이 나온 거랑 비슷하게 그 북제시대 때 불상에도 이렇게 새로운 양식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특히 서역에 인도 불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완전히 새로운 양식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그 새로운 양식들이 여기 용사지에서 제일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용사지 말고 아까 그 업도에서 나오는 그 불상들이 또 역시 그 동이북제연간의 불상들이 이렇게 석불군으로 해서 왕창 뭐 몇백 기가 되는 게 한꺼번에 나와서요. 이 업성 출토 불상들이나 용사지 출토 불상은 아직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영웅사진 좀 많이 돼 있긴 해요. 전시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근데 업성에서 나온 거는 아직 국내에서도 연구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편은 아니고요. 일부 그 불교 미술, 중국 불교 미술 이 시기 하는 분들만 이제 연구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그 용웅사지에서 나온 청주 용웅사지에서 나온 불상 중에서요. 동의 연간에 6세기 뭐 6세기 정도, 6세기 전반, 중반 뭐 이 정도 보는데요. 6세기 중반 정도의 이제 불상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동위 시대에 보면은 얼굴이 그 북위 시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그 친근감 있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웃는 그런 상들이 동위 시대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육계가 커지면서 여기는 이렇게 나발이 좀 본격적으로 표현이 됐죠. 나발. 이 동글동글한 게 나발인데 나발이 아주 잘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존상이에요. 이것도 불상 하나에 보살상 둘 있는 삼존 형식인데 커다란 광배 안에 같이 표현이 돼 있고요. 여기 옷을 보시면은 이렇게 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띠 그 묶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옷주름이 요렇게 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삐치는 양식이 그 북위 때에 비하면 훨씬 얌전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그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시 그 북위에서부터 보이던 이 운행나무 잎 또는 뭐 오메가형 뭐라고 부르는 이 옷주름 표현은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훨씬 부드러운 양식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사를 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가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조각보로 이어서 만든다 그러죠. 지금도 그렇게 만든다 그러는데 그 불상의 가사를 그 여기 보면 이렇게 조각조각 이어붙인 이런 거를 색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가사 표현이 그 색채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두 마리의 용이 표현이 돼서 이 용에서 용에서 이제 연꽃이 연결이 되면서 연꽃까지 해서 다시 보살상이 나오는 형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살상의 경우에는 장신구가 계속 화려해집니다. 여기 보면 목걸이 했고요. 여기 목걸이 했고 목걸이 위에 띠 이렇게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락이라고 해서 몸에다가 차는 이 장신구가 굉장히 화려하고 섬세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도 역시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게 동의 양식으로 북위가 아니라 이제 시기가 좀 늦어지는 동의 양식으로 변한 양상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산동성의 그 청주 용웅사에서 나오는 불상들을 보면 이렇게 주연광배에 거신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상이 이렇게 있고 보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는 용이 나와요. 그 용이 이제 두 마리가 보통 그 부처님 호위한 듯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좌는 다 연화대좌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탑이 표현이 된 경우가 많은데 서역식 보탑, 아까 아유광탑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아유광탑이라고 전해지는 것들이 대부분 다 서역계 보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탑을 갖다 위에 표현한 게 보이는데요.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윗부분이 이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상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으로 흰색, 뭐 그 붉은색, 그 다음에 뭐 갈색, 약간 초록색 뭐 이런 색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채색을 했었던
흔적들이 확인이 돼서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석상들하고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진시황의 병마용갱도 색깔을 다 칠했었다 그랬잖아요. 이 불상도 생각보다 색을 칠했던 흔적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산동성 청주 용사지에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죠. 공후와 뭐 피리와 뭐 이런 것들을 연주하고 있는 그 주악천들이 이제 여기 3명씩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명의 주악천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를 받치고 있는데 이게 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층탑으로 생깁니다. 방형의 단층탑.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복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륜이 올라가는데 양쪽 옆에 보면은 이렇게 장식들이 몇 개 더 사방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귓꽃이라고 해서 사방에 올라가는 게 있는데 사방 장식에 그 다음에 이제 상륜이 들어가니까 5개 정도의 또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그 윗 장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서역식 보탑. 위는 둥글고 밑에는 방형으로 생기고 위에 이제 상륜이 달린 이런 서역계 보탑들이 그다음에 여기 사방 모서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서역계 보탑이 이제 탑의 아니 불상의 위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장식 문양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용이 2마리. 그다음에 이제 불상은 훨씬 여기는 좀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이 옷고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육계는 계속 높습니다. 역시 동의 정도 시기로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역시 용사에서 출토가 됐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2개의 불상은 요 가운데 있는 입상의 경우에는 육계가 좀 부드러워졌죠. 좀 낮아졌어요. 여기도 육계가 좀 낮아지면서 얼굴이 좀 동그래지고요. 그 다음에 눈을 내리까면서 약간 사색적인 형태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의 표현이 여기는 동일시대만 하더라도 옷 표현, 아니, 그 신체 표현이 거의 안 돼요. 옷이 두꺼워서. 근데 여기 보면 옷이 얇아져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요. 여기는 뭐, 그 배라든지 가슴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신체 표현이 굉장히 더 많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북제 시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완전히 새로운 양식은 우견편단이라고 해서 한쪽 어깨가 완전히 드러나는 우견편단의 복장이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불입상이고 이것도 불입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전통 양식이지만 옷주름 양식이 바뀌어서 그 6세기 중반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훨씬 더 진전된 어깨가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우견편단으로 나오고 신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의 이건 북제 쪽이라고 보시면 시기가 좀 더 늦어요. 북제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양식들이 그 새로운 양식들이 용사지에서 함께 출토가 됐습니다. 지금 보신 건 다 이제 불상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용사지에서 보살상들을 보시면요. 반가상도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2개는 앞면, 뒷면 되는 같은 상인데 장신구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허리띠 비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랗고 장식적인 띠가 나오죠. 특히 연주문이라고 해서요. 구슬띠 장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장식들이 나오는데 영락이 굉장히 구슬이 좀 화려하고 뒤쪽까지 이렇게 장식이 다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화려한 장신구라든지 이런 그 연주문의 표현이라든지 연주문 구슬을 이어붙인 문양이다 해서 연주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슬을 갖다 이렇게 동글동글 이어붙인 그런 문양이 연주문인데 이런 연주문 장식 이런 거 다 서역계의 양식들이 이제 들어온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북제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동이말에서 북제 정도의 반가사유상을 보고 있는데요. 반가사유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남조에는 반가사유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북조에서는 반가사유상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채색을 다했던 흔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청주 용사지에서 출토된 동이 북제 시기에 이제 불상과 보살상을 보셨고요. 지금 보는 건 다 일본에서 이제 근대기에 수집을 해와서 일본 국립박물관을 비롯해서 일본 박물관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일본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동일시대 불상은 원래 지금 보는 것처럼 채색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고요. 훨씬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귀엽다고 정도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청주 용사지 불상이 나오면서 동이 양식의 불상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해에서 북제 시기에 하북성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백옥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백옥상이라고 하는 거는 백대리석을 써요. 이 백대리석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독일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좀 그 다른 돌에 비해서 훨씬 무르고 부드러운 편이라서요. 조각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하북성 고성에서 출토된 그 두 백옥상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명한 하북성 곡양 출토상을 이제 볼 텐데요. 이 백대리 석상들은 대부분 하북성 곡양 지역에 거기에 이제 그 광물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그 하북성 곡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적 특색을 보이면서 동이 북제연간, 특히 북제연간에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지금 왼쪽에 있는 미륵상의 경우에는 반가 사유자를 하고 있어요. 두 명이 같이 앉아 있죠. 광배 하나에 위에는 역시 보탑이 있고요. 그리고 뒤 이쪽은 여기 보이는 이거는 비천이에요. 비천하고 나무하고 얽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불상이 두 명을 반과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게 반과자에 쌍불이 나오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서만 몇 개 나오는 정도고요. 여하튼 반과자에 쌍불이 나오는데 이 불상들은 명문에 의해서 미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옥 미륵상이라고 전하고요. 연대는 역시 명문이 있기 때문에 562년이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대좌가 있고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 향로가 있고 향로 앞에 사자 두 마리 이렇게 있는데 이건 북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북제 당까지 계속 이어지는 불상 앞에 장엄구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왜 완전히 투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투공이 뚫릴 정도로 조각을 굉장히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봐도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입체적인 조각감을 보여주는데 이건 아마 대리석이라고 하는 그 돌의 재질을 잘 살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하여튼 하북성 지역에서만 이런 게 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역시 쌍사유 보살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두 명의 보살이 반가좌의 보살이 있는데요. 570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이제 뭐 미륵인지 아닌지에도 논란이 많긴 하지만 쌍미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가운데 향로가 있고요. 사자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두 명은 이제 공양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맨 위에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천들이 광배를 장엄을 하고 있고, 양 옆에 이제 그 공양인들 두 명이 이제 들어가서요. 그 좌우 대칭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입체적인 독특한 양식이 북제 연간에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북성 곡양이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여기서도 또 이제 20세기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이 백옥상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지금 보시고 있는 백옥 사유상입니다. 이 백옥 사유상의 경우에는 그 나무 아래에 비천과 나무가 있죠. 그 아래 사유하는 보살상인데, 팔이 여기 부러지긴 했습니다. 팔이 부러지긴 했지만, 그리고 역시 사자하고 향로가 있고, 천인상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요. 이 반가상의 자세나 뭐 이런 형태들은 우리나라에 이거는 한국 거죠. 그 삼국시대의 금동 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알려진 국보 83호 보살상인데 여기 보이는 이제 보살상의 형태 반가사유상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예, 미륵 신앙하고 관련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북제나 동의 연간에 나오는 이 반가사유상은 명문에 의해서 태자상으로 밝혀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세부 사진인데 보시면은요, 중국 불상하고 그 한국 불상하고는요, 약간 뭐라 그러지, 얼굴의 표현이라든지, 여기 얼굴의 표현이라든지 손의 표현이라든지 이게 재질이 다른 탓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표현 양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한국 불상이 이제 같은 시기에 6세기에 도상의 영향은 계속 받기는 하지만 조형적 양식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약간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북위도 대부분 태부제 때 패부를 한번 했겠지만 북위도 대부분 다 이렇게 모든 황제들이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어서 뭐 석굴도 엄청나게 만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동위와 북제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실이 다 북제 황실 특히 더 이렇게 불상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북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를 열심히 믿어서 정말 많은 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왼쪽 오른쪽에 있는 다 그 대리석, 백대리석을 이용해서 만든 상이고요. 558년의 연대를 가진 그 불상, 삼존상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556년의 연대를 가졌는데 이거는 높이가 100cm 정도 돼서 상당히 큰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손의 한쪽은 옷주름을 잡고 있고 한쪽은 들어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석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하북성 석가장에서 출토된 이 석가불 좌상은요, 사실은 이거하고 같이 뭐 다른 불상들이 더 이제 나와서 중요한 불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문 여기 밑에다가 격자형 구획을 치고서는 쓰여놨고요. 여기도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명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방형의 그 여기 이렇게 능형의 감을 갖다가 만들고 삼존을 새기는 이런 비상 형식의 이런 상들은 나중에 보시면 당대에도 비슷하게 만들어져서요. 이 북제부터 시작된 이런 양식이 당대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옷주름의 표현이라든지 신체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이런 옷주름 표현들이 완전히 달라진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거 역시 서역의 새로운 영향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이 북제 연간에는 전부 다 전국 각 그 자기네들 영토에서 전부 다 불상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석굴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석굴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방마다 다 이 시기에 불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시기는 짧은데, 북제나 동인 짧은데도 남아있는 건 되게 많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보고 있는 북향당산 석굴입니다. 이 거대한 산에 향당산이라고 하는 산의 중턱 부분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석굴이에요. 여기 석굴 가려면 정말 산행을 엄청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보면 엄청나게 멋있고요. 여기 있는 이 굴이 제일 중요한 석굴이고요. 이거 이제 그 북제의 그 황실에서 발원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북성 한단 지역에 있고요. 북향당산 말고 남향당산 석굴도 따로 있어요. 이거 시기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여하튼 북향당산 석굴이 이제 그 북제 황실에서 발원한 그 석굴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 석굴 뭐 전부 다 보기는 좀 힘들고요. 중요한 굴 한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5국인가 6국인가 해서 그 북향당산 석굴의 이제 황실 발원굴이라고 하는 대불굴입니다. 예, 대불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중심주 석굴이에요. 방형에 중심주가 있고 이 중심주의 내부를 파서 지금 보는 것처럼 불상을 안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방 옆에 감실을 파서 5개씩 여기 하면 10개에다가 여기 또 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12개의 감실을 파고 전부 다 불상을 봉안을 한 양식인데요. 여기 위쪽에 보면 감실 위쪽으로 뭔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배 이상의 경우에는 얼굴 나중에 수리를 한 거고요. 여기 보살상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북제 양식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없어졌어요. 이 북제 향당산 석굴이나 이 북제 때 석굴들은 좀 뭐라 하지 파손된 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그 여러 차례의 패불과 그다음에 이제 북주와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서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중앙아시아부터 북위로 이제 북위 운강석굴에도 중심주 석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도낭 지역에도 중심주 있고 키질 지역에도 중앙아시아 키질 지역에도 역시 중심주 석굴이 있는데요. 이 중앙아시아부터 전해진 이 오래된 중심주 석굴 양식이 역시 향당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여기는 뭐 북제 황제의 그 시신을 이렇게 뭐라 하지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여기 어딘가 숨겨놨다는 기록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북제 때 동위에서 북제 연간에 이게 창건이 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대불굴들이 북제 황실에서 발원했을 거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 석굴이고요. 좀 전에 그 불상의 감시를 보면은요, 이렇게 3개의 화연문의 장식이 있고 방형의 그
방형의 감에다가 밑에는 이제 그 외수라고 해서 괴물을 놔두고 밑에 이제 대좌가 있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복발이에요. 탑의 복발부가 돼서요. 단층 탑 형태를 가진 그 장식을 하고 있는데, 위쪽은 연꽃 모양의 상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륜과 복발, 그 다음에 이제 사방 모서리에 화연문 장식, 그 다음에 이제 방형 탑신으로 이루어진 1층 방형 탑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불상에 보면 불상 꼭대기에 있는 그 서역식 보탑 또는 그 아유광탑이라고 하는 형식이 되는데요. 여기 조금 전에 보신 그 향당산 석굴의 감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유광탑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유광탑 형식은 6세기 중반에 굉장히 널리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남아있는 그 승려의 탑, 승려가 이제 죽고 나면 승려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화장한 유고를 모시는 탑을 세우는데, 현재 남아있는 중국의 승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지금 여기 보이는 도빙법사의 탑이에요. 도빙법사가 이제 북제연간 563년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도빙법사의 탑이라고 명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단부 위에 방형의 탑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치 형태의 그 감이 파져 있죠. 그리고 밑에 여기 그 구멍이 있어서 원래 여기 사리를 안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다시 그 삼중으로 된 그 꽃 모양의 그 장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둥근 복발이 있고 그 위에 상륜부가 올라가는데, 이 구조는 다 서역계 보탑의 영향 또는 아유광탑 형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6세기 중반 정도의 특이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유광탑 형식은 아마 양무제의 아유광탑 발견이라든지 북제연간이나 이럴 때도 아유광탑이 발견됐다, 내지는 뭐 그 아유광탑 공양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양무제와 아유광 사상의 발전과 함께 북제에서도 받아들인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유광탑 이야기는 북위 시대에도 없지는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유물은 없고 기록만 남아있으니까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좀 논란이 있죠. 여하튼 그 동아시아에서는 이 양무제 연간의 아유광탑 전승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영향과 관련되는 유물들이 이제 북제 연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 아유광이라고 하는 아유광탑이죠. 아유광이라고 하는 존재인 인도의 아쇼카인데요. 인도의 아쇼카는 지난번에 봤지만 84,000탑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유광의 탑은 발굴을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지도론 같이 이 남북조 시대 많이 읽었던 경전 중에 보면은 아유광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사람들이 뭐 이제 그 전륜성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시대에는 한 명의 아유광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양무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유광 전승들이 북제에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에서도 나오고 신라에서도 나오고 이제 이럽니다. 그래서 이 아유광 전승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많이 퍼져 있으면서 조형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런 북제 연간의 탑들의 형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역시 북향당산 석굴의 일부인데요. 이 향당산 석굴은 이게 서역계 장식 문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굴 입구 들어가는데 양쪽 문에 보면은 이렇게 8m 당초라고 해서 그 당초문들, 서역계 당초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식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연주문인데, 양쪽에 연주문 장식에 당초문 장식이 들어가는 게 이 향당산 석굴, 북향당산 석굴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북향당산 석굴 중에서 한 석굴에 가면은 지금 보시는 게 여기 전체를 안 보여드리는데, 석굴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윗부분에 지금 이런 그 복발부하고 구멍과 그다음에 이제 연꽃 형태의 상륜이 있어서요. 석굴 자체를 아유광탑식으로 표면을 만든 거예요. 장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향당산 석굴에서도 이 아유광탑이 감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석굴 자체도 이런 양식으로 조형을 하면서 그 북제 황실의 그 황권을 그 강조하기 위한 도상으로 이 아유광탑
형식이라는 걸 널리 차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제 연간에는 여하튼 황실에서 열심히 믿으면서 이 불상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탑도 많이 만들고 알광 전승 같은 것도 많이 유포하고 이랬는데 아쉽게도 북제는 어디에 망하냐 하면 북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북주에 의해서 언제 멸망을 하느냐? 577년에 멸망을 합니다. 북주에 의해서. 이 북제 연간의 불상이나 이게 요즘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북주 연간의 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소장이 되어 있는 북주 시대의 보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서안 쪽에 임동현 박물관인가? 서안 쪽에 이제 남아 있는 북주 시대 불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주 시대 불상이나 보살상은 특징이 얼굴이 커요. 얼굴이 크고 그다음에 몸이 굉장히 땅딸막해지면서 4등신에서 5등신 정도 되는 굉장히 이렇게 비례가 신체 비례가 땅딸막하고 이렇게 넓적한 그런 형태를 많이 만드는데요. 보살상의 경우에는 장식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서 지금 과도할 정도로 많은 장식이 달립니다. 이게 이제 북주 시대의 특징인데요. 이 북주 시대에는 북주의 무제가 폐부를 단행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574년부터 577년까지 단행을 해서요. 북주의 폐부일 때 엄청나게 많은 불상들이 파괴가 되고요. 사찰 파괴가 많이 됐는데요. 북주 무제 역시 도교를 숭앙하기 위해서 이 폐부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폐불 끝에 마지막 해에 북제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폐부하던 와중에 북제가 멸망을 하면서 북제의 많은 북제 도성 안에 있는 불상이라든지 뭐 불교 사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불에 타고 사라졌는데 이 무제는 폐부를 하고 북제를 멸망시킨 그 다음에 578년에 갑자기 병이 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폐북이 없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북주 무제가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간 왕의 그 장인이 수나라 문제를 창건한 양견이에요. 이게 이제 이 양견이 자기의 사위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 무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는 578년에 자기 사위를 왕으로 앉힌 다음에 3년 뒤인 581년에 자기 사위를 내쫓고 자기가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수나라 문제 양견이라는 사람이요. 수문제가 되죠. 수문제. 이 수문제가 이제 581년에 북주가 북제를 합쳤죠. 그래서 그 북제가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수나라가 북제와 북주를 합쳐서 수나라가 창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3, 4년 뒤면은 다시 남조의 진이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수나라 문제 연간에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나라 문제 때 다시 남북조가 통일이 돼서요. 수는 다시 진나라처럼 통일을 했는데 아쉽게도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하죠. 3대 만에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 뒤를 이어서 당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수당 시대를 하게 되면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하튼 이 북주 때 폐불이 있었기 때문에 북주 연간에 불상 보살상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서안 지역에서 나오는 상들도 많지는 않아서 얘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은데 보살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도하고 이렇게 장식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는 지금 중국 불상의 양식 견천을 5단계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마이클 설리반의 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동양미술사 개설서에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그 도면들을 지금 가져왔고요. 위쪽이 불상의 양식이고요. 밑에 쌍은 보살상의 양식이 됩니다. 뭐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북이 초기의 태화, 운강 초기 양식이라고 하는 게 둥글넓적하고 퉁퉁하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상들 있죠. 그런 상이 처음 만들어지다가 북이 후기 정광 양식 되면 두 번째 여기 보시는 이렇게 얄쌍하고 가름하면서 이렇게 날씬한 상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옷주름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이제 북제와 수 시기가 되면은 둥글넓적하면서 그 다음에 서역에서 들어온 우견편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다시 서역식이 됐다가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갸름하면서 이렇게 왜 아까 북제 때 보면 이렇게 얄쌍하면서 약간
섹시하다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섹시하다는 말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왜 육감적인 기분의 상들이 수대에 이제 좀 만들어지면서요. 그게 이제 당나라 양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당에서 초당 양식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게 될 텐데 오늘 여기까지 그 북제 수 양식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그 남북조 시대의 불교 미술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절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편이라서 뭐 북위의 영령사 뭐 이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름이 또 나올 만한 절이 왜 건강의 그 장간사, 그 남경의 잔강사 이런 절들 이제 건강과 남경 같은 절이에요. 그래서 성도 만불사지 뭐 그다음에 이제 장간사 그 남경의 장간사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저 산동 청주 용흥사지 뭐 이런 절들이 이 시기에 좀 유명한 절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강 1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남북조 시대 불교 미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